자, 207페이지 제3항인제 수사상의 검증이죠. 검증에 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간에 작용하여 인식하는 거죠, 그죠? 강제처분.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도 있어요, 그죠? 맛보는 거겠죠. 뭘 맛볼까요? 마약 같은 거 맛보나요, 그죠? 촉각. 아무튼 이런 오간에 의해서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우리가 뭐죠? 검증이라고 하고요. 일단 목적물이나 장소에는 일단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박스를 보시면 이 검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이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요. 수소법원의 검증, 수소법원이 뭐였죠? 소송을 받은 법원이니까 현재 그 사람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고요. 수소법원에 대한 검증도 있고, 또 증거 보존을 위해 판사가 하는 검증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수임 판사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장.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강제처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수소법원의 검증이나 증거 보존을 위한 검증은 다 누가 직접 하는 거죠? 법원이 직접 하는 거니까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인데,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긴 하지만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하는 수소법원의 검증이나 증거 보존을 위한 검증은 무조건 뭐가 인정이 되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사상에 뭐가 나오죠? 검증의 절차가 나와요. 1. 원칙이죠. 영장에 의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번 사전 영장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한다면 사후에 영장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뭘 받아야 되죠? 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검증이 나오는데, 1.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현장에서의 검증과, 그 다음에 2번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검증,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가 필요 없죠?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검증 시 처분인데 1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시면 뭐 부검할 예정이다. 이게 뭐예요? 사체 해부고, 부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죠? 강제처분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히 파고 오시죠, 그죠?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기, 기타 물건의 처분, 요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체를 해부하거나 분묘를 발굴해야 할 때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조심할 것은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요. 유족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부검이 필요해요. 근데 유족들이 뭐죠? 죽어도 안 된다라고 거절하더라도 무엇에 의해서요? 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뭐죠? 부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사실을 뭐 할 뿐이에요? 통지할 뿐이고요. 동의를 얻어야지만 부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뭐 야간 검증이 제한받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 검증조서에 작성해가지고 1.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뭘 해야 돼요?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물론 도서나 사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첨부할 수가 있고요. 2. 아까 했죠? 만약에 법원이나 법관이 조서를 작성했다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의 원진술자, 즉 검증을 행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는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금 뭐예요? 부검을 해가지고 검증조서를 작성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재판 과정에 법관에게 제출됐더라도 바로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을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시행을 했고 사실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인정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검증은 일단 우리가 법제의 체계상 누가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관이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판사에게 법관에게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사 끌고 가서 야 인마 네가 봐 해가지고 판사가 직접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맡아보고 핥아보는 게 뭐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된다면은 수사기관이 하게 되고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누가 앞에서요? 판사 앞에서 눈을 쳐다보고 예, 그거 진실하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해야 비로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가 뭐냐?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신체 자체를 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옷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신체 자체를 검사하는 게 뭐죠? 신체 검사고요. 1번 절차 해가지고 신체 검사는 이게 신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죽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사체 검사잖아요. 근데 이건 신체 검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여야 한다. 그죠? 제가 그 받은 신체 검사에서 가장 기분 더러웠던 것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지금도 하나요? 그 뭐죠? 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그 방에 들어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5명이 쭈르륵 서가지고 빤스 먹고 어떻게 해요? 벌리고 엎드려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쭈르륵 쳐다보거든요. 아주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저는 또 이게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법시험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미리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할 예정, 군대 안 가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체 검사하는데 다 안경 쓰고 있더라고. 다 안경. 그래가지고 눈 나쁜 거는 뭐 고려 대상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빨개 벗기면 좀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같은 놈들이 겨울인데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빤스만 입고. 막 왔다 갔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쭈르륵 세우더니 빤스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참 상상도 못할 일이지, 같으면. 그죠?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신체 검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함부로 신체 검사하면 안 되고요. 특히 여자에 대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의사는 남들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의사는 그죠? 남자 의사는 상관이 없고 성년 여자가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소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3 또 나와요. 신체 검사인데 이게 좀 오타입니다. 그 의 보시면 체내 신체 검사잖아요. 그죠? 오타가 좀 있어요. 그죠? 3 다음에 이거죠. 체내 신체 검사죠. 다시 말하면 위에 있던 신체 검사는 뭐예요? 외부를 보는 거고 요 체내 신체 검사는 뭐죠? 신체의 뭐죠? 내부, 그죠? 내부의 육체 내부를 보는 걸 우리가 뭐죠? 체내 신체 검사라고 하고 이것이 허용되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뭐죠?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엄격한 제한에 따라서 허용될 수가 있다. 그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죠. 볼까요? 재미로 볼게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정사 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학문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여부. 왜 수용자를 왜 할까요? 그죠? 아무튼 이게 뭐죠? 소위라는 말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 그런 거예요? 수용자래서. 그러니까 수용자라는 말은 지금 이분이 뭐죠? 깜빵에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엎드려 뻗쳐시켜서 쭉 본 게 아니라 뭐로 이용했다고요? 전자 영상 검사기를 이용했으니까 이거는 뭐죠?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라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연하물의 강제 배출 해가지고 뭐겠습니까? 입으로 삼킨 물건을 구토제나 설자들을 통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일단 결론은 뭐겠습니까? 다소는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이 마약을 삼켰어요. 그죠? 삼켰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배 가를 수는 없고, 그죠? 오히려 이게 토해내는 것이 인권에 침해된다 그래서 마취시키고 배 가르는 게 더 인권 침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당하는 사람은 기분 더럽게 나쁘겠지만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강제 체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마약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음주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임의적인 체열은 문제가 없는데 강제로 거부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밑에도 두 번째 줄, 강제 체열도 피의자의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 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검증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긴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영장 업체했다면 반드시 뭐를요? 사후영장이라도 받아야 그 체열한 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결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 동의도 없었고요. 뭣도 없어요? 영장도 없어요. 그럼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식불명인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는 제가 아까 했던 건 뭐예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체열한 것을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받는 것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체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끝에 보시면 피고인의 누구로부터요? 처로부터 체열 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체열하도록 한 사안인데 결론은 뭡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동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를 어떻게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처에게 뭘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받고 했으니까 어떻게 안심했는데 결국 뭐 때문에 사후에 영장을 안 받은 게 뭐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뭐죠?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필요성 뭐가 인정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시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의 유무, 원칙적으로 뭐죠? 소기란 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및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 별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 유무는 속이란 말은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나오고 언론도 계속 보도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매년 나오더라고요. 피 뽑는 게. 그래서 이 음주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피 뽑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 되시더라도 매번 충분히 뭐죠?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빠짐없이 뭐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간단해요.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동의를 안 받으면 뭐죠? 영장을 발부받든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뭐죠? 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체결된 결과가 뭐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나왔습니다.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증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주를 알건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 증거 능력의 유무 없죠? 그죠? 없는데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럼 증거 능력 없는 거겠죠? 없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이런 거죠. 지금 채취한 혈액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5%인데 당신 음주운전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예 라고 동의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는 동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거는 불법하게 채취된 혈액으로 나온 결과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이 양반이 재판 과정에서 뭐 한 거예요? 예 하고 뭐죠? 동의를 했어요. 그래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영장도 없이 허가도 없이 불법하게 혈액을 채취했어요. 물론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그 피고가 내가 술 먹은 게 맞습니다. 그 검사 결과 맞습니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했더라도요? 동의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니까 꼭 유심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냥 사후에 영장 받았으면 끝날 문제인데 안 받는 바람에 일이 꼬여가지고 뭐죠? 그 소리 그 상대방이 예 제가 음주한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시면 강제 체열의 법적 성질 가로 보시면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장을 발부받은 거 그 내용 속에 강제 체열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 영장이 뭐가 발부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수 영장이 발부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압수 영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강제로 체열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 압수영장 집행이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면 필요하다면 강제 체열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맞은 판례도 똑같죠.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 체열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강제 체열 문제는 그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체열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없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해요. 만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판례처럼 긴급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뭘 받아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전에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전에 영장도 받지 않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체열한 결과 가지고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처벌할 수는 없어요. 특히 조심할 것은 피고 측에서 그 결과를 뭐 했더라도요, 동의했더라도 재판 과정에 그래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주 반복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판례가 아주 확고하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터넷 댓글 가가지고 막 걔들 보면 어떻게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그 댓글을 공감하지 마시고 아 수사기관이 좀 약간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박스 밑에 4. 강제 체류. 뭐죠? 오줌 받는 거죠. 오줌, 그죠? 오줌 받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강제로 오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은 뭐예요? 맨 밑에 검증 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과 강제 처분 뭐죠? 허가장이 필요하다, 그죠? 보통 우리가 오줌을 받는 경우는 뭐 마약 검사하거나 그럴 때 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서 당신 마약한 것 같으니까 오줌 싸 해가지고 비크를 딱 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하고 쭈러 가서 싸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안 싸고 오겠다가 버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로 오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또 지저분한 직업처럼 느껴지는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돈 많이 버시나요? 최근 들어서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 의사인지 아시죠? 직업군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 의사예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가 의사라 그래서 어머머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의사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번다는 인식하에 대출을 잘 해줘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개업할 때 하는 의료기구도 다 리스, 빌린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의사도 병원도 어떻게 해요? 치킨집하고 마찬가지 들을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치킨집하고 비슷하게 한 30%가량이 1년 지면 다 폐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 받은 거 못 갚고 솔직히 리스한 거 다 날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가지고 고생하는 의사들이 뭐죠? 대단히 많고 그래서 최근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장 1순위가 뭐죠? 의사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아들 의대고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의사면 와 그랬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의사면 진짜 그때 마담 뚜가 열쇠가 4개 5개 이랬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인기 있던 인간들이 제 나이가 돼가지고 개업부가 돼가지고 그죠? 병원 원장으로 앉아있는데 반이 뭐라고요? 신용불량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20년 전, 30년 전에 의사 남편 얻겠다고 깝죽된 아가씨들이 뭐죠? 실패한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더 달라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의사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신호등 서 있는데, 항문 클리닉 이런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 진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남의 똥꼬 쳐다보겠잖아. 밥 먹고 나서도 어떻게 똥꼬 쳐다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거 사람 할 짓이 아닌 거죠. 그죠? 할 짓이 아닌 거죠.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치과요. 여러분들 치과 의사 되게, 이거 녹화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치과 의사를 좀 인간 취급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치과 의사를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노동과 같은 취급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남 아가리 벌리고 쑤시고 거기서 그냥 그잖아. 이것도 냄새 나는 거 긁어내고 드릴로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가 좀 먼저 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의사란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결코 뭐죠? 이게 무슨 품이 있고 결코 이게 멋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요.
선볼 때 치과 의사라 그러면요. 여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데 요새 미국이. 외과 의사도 안 만나줘요. 외과 의사도.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의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결혼하기 힘든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뭐 돈을 많이 받고 떠나가. 여러분들 드라마 나올 때는 막 의사가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막 수술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게 뭐가 멋있어. 생각해봐. 본인이 막 피 범벅이 되고 사람 창자 막 꼬매고 있고 생각해봐. 막 끔찍스러운 거지. 그거 막 꿈에서 나타나면 환장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 남편이야. 어우, 무섭지, 이거. 뭐, 그죠? 제가 제가 좀 일찍 끝날 건데, 제가 이제 한양부터 몇 번 나왔는데, 한양대 가면은, 입구에 이제 의대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길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이제 1층이 있는데, 검은 커튼으로 덮여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때 이렇게 위에서 보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법제생들은 이게 아마 해부실이거나 그죠?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맨날 1층인데도 까만 커튼을 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몇 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렇게 커튼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원형, 그죠? 타원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자 위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모양의 크기로 해서 양철로 해가지고 제가 그림 못 그렸는데 반원형으로 덮여가지고 탁자에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시체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 거죠, 그죠? 한 1년 정도 흘렀어요. 흘렀는데 커튼도 열려 있고 양철 뚜껑도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세상에 사람 시체가 있는데 온전한 시체가 아니라 막 팔이 떨어져 있고 머리가 막 잘려 있고 막 이런 시체들 해부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걸 제가 봤어요. 옆에 원형 탁자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양철등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막 시신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막 이러는데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5명 중에 2명이 여학생이 있고요. 막 깔깔깔 막 웃으면서 막 서로 쳐가면서 막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와, 사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제 체포해가지고 경찰 가려면 그지 같은 일을 한다. 별로 그렇게 더 심한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죠? 의사. 그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4항 해가지고 수사상에 뭐가 나오죠? 감정이 나오죠. 일단 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문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봤냐면 수사상에 뭘 봤어요? 검증을 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의 오간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갖는 걸 우리가 뭐죠? 검증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누구죠? 전문 지식을 적용해서 판단토록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감정이라고 하고요. 2번 감정과 수사상의 감정 위촉은 구별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2번 수사상 감정 유치해가지고 1 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신체나 정신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문가인 누가요? 의사가 그것을 봐야 되니까 일정한 장소에 뭐 할 수 있어요? 가둬둘 수 있다,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사상 감정 유치라고 하고요. 대상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피고자는 아니죠. 피고인은. 왜냐면 지금 뭐예요? 수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상이라는 말은 지금 아직 이 사람이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인은 뭐예요? 피고인이 아니라 뭐죠? 피의자가 되겠죠. 따라서 대상은 뭐가 돼요? 피의자가 되고요. 3번 요건이 나오는데 1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 인정되므로 피의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병원의 통원함에 의하여 감정할 수 있는 때는 감정 유치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유치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감정 유치의 필요성은 구속의 필요성과는 구별되므로 반드시 구속사유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면 감정 유치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감정 유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속의 요건과 감정 유치의 요건이 뭐죠? 다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줘서 4번 수사상의 감정 유치의 절차가 나오는데 1번 감정 유치장의 청구 누가 청구합니까? 검사가. 발부 누가 검사합니까? 판사가 발부하겠죠. 다시 말하면 감정 유치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뭐하게 돼요? 발부하게 되고요. 2번 유치 기간과 장소의 변경에서 1. 유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속 기간이나 체포 기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그죠? 근데 요 감정 유치 기간에는 뭐죠? 제한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라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고 물론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 감정 유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원이겠죠. 그래서 병원 기타 장소에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감정 유치하고 구속해가지고 1. 자 일단 감정 유치는 병원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강제로 가둬둔다는 점에서는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구속과 다름이 없죠. 따라서 1번의 결론 보시면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뭐죠? 간주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요 구속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6개월 후에 판결이 떨어졌는데 징역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요? 2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2년 내에서 6개월을 뭐예요?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고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구속이 아니라 감정 유치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가둬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미결 구금일수로 산입한다. 6개월을 뭐죠? 2년에서 빼가지고 1년 6개월만 형을 살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뭐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형이 뭐죠?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요? 감정 유치장이 집행이 됐다면 그때는 뭐죠? 구속 기간에 뭐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감정 유치는 실질적으로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구속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미결 구금일수에 산입을 해서 형 기간에서 뭐죠? 공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돼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면 굳이 구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표정이 아직도 다시 한번. 자,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법원에서 뭐죠? 심체 감정을 해야 되니까 어느 병원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갇혀가지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구속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죠? 그 구속기간에서 뭘 해줘야 돼요?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원래는 뭐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번
구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감정 유치가 됐다면 이때는 뭐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지금 깜빵이 있어요. 깜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막 이상한 놈이 저한테 찝쩍거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죠?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얀색 침대에 누워가지고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쁘게 웃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준다고요? 구속 기간을 뭐죠? 구속 집행을 뭐죠? 정지해 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는 뭐 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구속이 된 상태에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 전체를 뭐죠?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구속 기간 중에 몇 개월은요? 2개월은 감정 유치라고 해가지고 어디가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 가 있었다면 요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구속 집행 뭐예요? 정지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요 기간은 뭐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구속 기간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개월만 공제해 주게 되는 거죠. 4개월만 공제해 주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간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당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제 5절부터 할게요. 그죠? 제가 책을 잘랐는데 더 이상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뭐죠?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